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력 개발 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경력 개발과 직업 전환 여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쪽에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 있거든요. 여기를 좀 묶어서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워요. 여기서부터 쉽고 경력 개발 쪽의 파트에 나오는 게 아주 한정적으로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제가 잘 나오는 것도 위주로 딱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 개발 뭔지 뭐 어쨌든 뭐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뭔지나 봅시다. 일단 경력 개발의 정의. 자, 줄 거 볼까요? 경력 개발은 첫 번째 경력 개발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단계적으로 다양한 과업과 이슈들을 다루며 진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에 경력 개발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정말 경력 개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회사를 탈출하려고 한 3번 시도를 했는데요. 우찌우찌 하다 보니 참 오랜 기간 다녔어요. 근 10년 가까이 다니긴 했는데, 삼성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한 2년 차인가? 그때 원래 회사를 한번 나오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곳이 뭐 정말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나한테는 안 맞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뜯어 말리셔서 또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뭐 탈출을 못했죠. 뭐 어쨌든 뭐 이래저래 저래 하다가 참 오랜 기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회사고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회사고 감사한 회사고 그리고 저에게 참 많은 어떤 경력 개발의 기회를 준 회사이기도 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의 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또 회사 생활을 보니까 또 가끔은 그때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네.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경력 개발을 이제 회사를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팀장님 선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윗선에서 한번 부르셔가지고 한번 갔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말이 좋아 면담이지 술 한잔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전무님께서 도대체 무슨 뭐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하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꿈을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꿈이 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강의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무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날 즉답을 주신 건 아닌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리고 저를 이제 따로 점심시간 때 한 번 더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한번 사내 강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하니 그걸 사내 강사로 한번 실현을 시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볼게요 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회사 생활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내 강사가 어찌 보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경력 개발이죠.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역시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라는 직업이. 그런데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라 그래도 학생들이 저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제가 진심을 다해서 강의할 수 없다면 그땐 저는 과감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의라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 젊어서 지금 아직까지 좀 어려서 나름 체력이 좀 되는데 그래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체력 관리랑 목 관리예요. 강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언젠가는 제가 더 이상 체력을 요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좀 다른 또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험을 응시하려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설계, 어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경력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요. 그런 게 경력 개발입니다. 그쵸? 자, 이러한 경력 개발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 단순해. 뭡니까? 다음 중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적혀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냥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잘 나오는 게 뭐냐? 사내 공모제. 이게 뭡니까? 회사 내에 어떤 공석이 생기면 회사 인트라넷에 이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니까 뭡니까?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들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내 공모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포스팅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사내 공모제예요. 회사 안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그렇죠. 회사 인트라넷에 올려서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 한번 꺼봅시다. 사내 공모제 첫 번째, 이 제도는 공석이 생겼을 때 사내 게시판에다가 지원자를 찾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종업원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하게끔 유도하는 모집 방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내 공모제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왜? 외부에서 FA를 데려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야구도 보면 FA를 외부에서 영입하면 즉시 전력 가면 되는데 사실 비싸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사내에서 육성해서 여러분들 유망주들이 육성해서 키우면 어떻습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두 번째 어때요? 그렇지. 그 친구들이 우리 그 팀 사정을 잘 아니까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그렇죠. 유망주 육성하는 거예요. 유망주 육성. 그러니까 경력 개발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평가 기관은요.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어디다 줄일 거냐? 여기다 줄일 거게 첫 번째 줄. 평가 기관은 관리직 인력을 선발할 때 주로 도입하는 선발 도구로서 다수의 지원자를 특정 장소에 며칠간 합숙시키면서 여러 종류의 선발 도구를 동시에 적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주로 관리자들을 선발할 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진 대상이 되는 관리자의 승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사의 연수센터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요. 한번 해봐 하죠. 그럼 그걸 이제 던진 사람들이 옆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평가 기관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훈련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훈련해보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지금 잘 나오는 게 1번 잘 나오고요. 1번 별표. 2번 평가기관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멘토링.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거 별표. 멘토링은 뭡니까? 말 그대로 후진들을 양성할 때 멘토와 멘티 관계 아닙니까? 그쵸? 그게 바로 멘토링입니다. 자, 줄을 꺼볼까요? 기업 조직에서는 멘토는 후진들이 여기서 멘티인데요. 멘토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직무 부여나 상담 및 조직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통해서 그의 대인관계 개발에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오케이? 그게 멘토. 요즘 많이 하잖아, 멘토링. 그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나 체크해놓고. 직무순환 역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은근히 직무순환이 경력개발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직무순환은 대표적인 경력개발 중에 하나예요. 왜? 자, 보세요. A라는 직무가 있고 B라는 직무가 있고 C라는 직무가 있다면요. 이 사람을 A 직무에서 B 직무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고 C에서 다시 A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뭡니까? 경력 개발이죠. 그래서 이걸 job ro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게 직무 순환 됐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워크숍도 그냥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줄을 끊냐면요. 여기다 줄을 긋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정하고 여기까지. 반드시 시험에 경력 워크숍이 나온다면요. 키워드가 뭐로 나오냐면요. 신입사원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요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6개월 이내와 신입사원 요 두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건 별표 쳐야 돼요. 여기는 잘 나와요. 자, 경력 개발 단계 그냥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어딜 우리는 볼 거냐? 이겁니다. 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요. 자, 이 다섯 가지의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은 뭐냐? 융통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적은 숫자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갔다 그래서 일도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전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래 A라는 직무를 하다가 B라는 직무의 친구가 나가면 그 직무도 내가 담당해야 돼. 그럼 뭡니까? 그렇죠. 융통성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전부 다 융통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재교육합니다. 왜요? 이쪽 저쪽에 다 써먹으려고. 그게 융통성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 2번에 다른 부서나 분야로 수평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A 하다가 B 가고 B 가다 C 가는 거. 그쵸? 땜빵 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 3번에 계속적이고 평생 학습으로의 경력 개발을 만들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뭡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융통성을 높이는 거고. 4번에 조직구조의 수평화로 개인의 자율권 신장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마지막으로 장기 고용이 어려워지고 고용기간도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융통성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핵심 언어 뭐다? 융통성. 오케이. 그거 하나 체크. 이 별표 하나.